삶과 리더십의 기초 인격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젊은 리더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꿈꾸라고 하면 그들을 실패로 내모는 셈이다. 제가 인격을 제일 마지막에 놓은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소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3장에 있는데, 세 번째 과에 있는데 왜 열 번째 났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평생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씨름해야 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또 뭐 얘기한다면 뭐 성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거룩해져가는 과정,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면 어떤 정도 각 어떤 질문마다 1점부터 10점까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죠.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우월감을 느끼는가? 느끼면은 어느 정도 1부터 10까지 아니면 0부터 10까지 해서 정말 우월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9나 1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인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네거티브한 것이라면은 오히려 그 점수 배정들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배경, 그리고 이해도, 그렇죠? 그다음에 숙련도 이런 것들이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월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현지인들이 저보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뭐 보스라고 한다든지 뭐 써라고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주는 우월감을 느끼는가? 그렇죠? 일과 삶의 다른 영역의 사이에 불균형을 보여주었는가?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불균형이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적 친밀함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가? 형식이라면 이제 포멀리티죠. 그리고 어떤 절차라든지 그래서 어, 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딱한 관료 체제를 중요시하는가? 계획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직관과 즉흥성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은가? 저 같은 경우는 계획도 세우지만 즉흥성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음, 충동성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울타리를 부수고 다리를 건설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예, 내 자신이 세워놨던 어떤 나만의 울타리,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다리. 내가 내 멘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주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 스스로 잘 돼서 된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가? 내 특전과 특권에 너무 많은 만족을 느낍니까? 고객과 가장 중요한 직원을 멀리합니까? 다른 사람의 동기와 성과를 폄하합니까? 부당한 복종과 불종을 보이거나 강요합니까? 나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성공보다 중요시하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어, 나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나의 그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걸 넘어서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데서 자유하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스트러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터를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지 못하는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일터를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뭔가의 어떤 과제에 매여 있다든지 또 그렇게 너무 오르지 못할 높은 과제를 설정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쪼는데 바쁘는 거죠. 그죠? 분위기를 좋게 해서 함께 윈윈의 공동체로 만들지 못합니다. 보상과 칭찬을 공유하는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막 이러면서 속으로 공동체보다 파벌주의 조장하는 것, 주변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하여튼 이런 부분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인격이란 리더의 인격이란 무엇인가? 네. 현실은 자신을 이끄는 것이 종종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나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에서 인격에 관한 지혜를 또 존 맥스웰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기만적일 수 있다. 우리는 그릇된 이유로 리더의 자리를 추구하기 쉽다. 그렇죠? 뭐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이 오른쪽 편에 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또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먼저 섬기는 자가 또 높은 사람이다. 인격은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영역이고 인격은 크리스찬 리더십의 기초고 인격이 없으면 기술, 재능, 은사와 함께 찾아오는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 위선의 삶에 빠지고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도 쉽다. 인간들은 인격을 기르는 일을 무시하고 다른 부분들의 발전에만 치중하기 쉽다. 힘든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인격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하여튼 이런 여기 이제 또 이어서 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결 또 그리고 어려움, 고통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듬어진다 라고 하는 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랙티컬한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영역을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또 그러면 인격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Good character builds strong trust. 그래서 신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캐릭터적인 빌드업이 아직 안 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세우는 것이죠. 방글라데시에서 현지인들끼리의 신뢰의 지수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이 현지인들은 외국인들을 더 신뢰하죠. 자기들끼리는 막 서로 속인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죠. 신뢰는 위험한 게임이다. 리더가 가장 먼저 모험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리고 신뢰 지수를 높이려면 한번 모험을 걸어서 내가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속이죠. 두 번 속이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면은 이 사람도 저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요 긴장하고 또 조금 더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속이려고 하면은 결국 윈윈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 양심도 찔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신은 얼마나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공공연하게 공유하려고 했나요? 당신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팀과 더 큰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디에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신뢰는 얻으면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 생각했다. 천천히 쌓인다고만 생각했다. 한 번의 실수로 신뢰가 자동으로 파괴되는 줄 알았다. 근데요, 많은 부분에 데미지를 입기도 하지만 또 적절한 사과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또 다른 기회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재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 부분이 사실 다음 마스터 클래스, 배움 마스터 클래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책 이름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책이거든요.
리더십의 많은 부분이 좋은 성품 인격에 의존합니다. 신뢰는 성품 인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재능은 그것에 의해 보호되고 내적 평화는 그것에 의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가 우선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큰 도덕적 권위를 갖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권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무엇이 그들을 당신의 눈에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는가? 저는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리더십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자신의 인격을 보호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뭐 제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수를 하면은 꼭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평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생겨가는 것이죠. 성공한 리더들은 4가지 차원의 인격을 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여러분, 진정성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언제 깨어짐을 경험하셨나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은 취약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취약하더라도 vulnerability, 취약하더라도 이걸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공감을 자아내고 감동을 자아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오히려 또 인격적인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으로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관리. 여러분,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4차원의 인격 중에 한 면이 이제 자기 관리입니다. 일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나는 같은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 초이스입니다. 나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선택이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정을 하라. 이게 이제 아주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려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누구랑 친구를 사귀고 싶냐,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싶냐.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건 아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친구를 사귀고 싶냐, 아니면 당신을 더 배려하는 사람을 사귀고 싶냐. 그러면 당신을 더 배려하는 사람 사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선택사항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재빨리 알아보는가. 그래서 공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에 기꺼한 그 대가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 이제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제 대치하던 그때에 좀 종교 개혁에서 이제 어떤 신학적 차이를 두고 대치하던 그때에 염소를 봤어요. 쯔빙글리가 갑자기 이제 산 쪽으로 오르다가 염소를 봤습니다. 근데 둘이 염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던 염소하고 내려가던 염소하고 한 길에서. 근데 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 같았는데 싸우지 않고 위에서 올라가선 염소가 갑자기 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밑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그거를 살짝 밟고 지나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쓰러지는 것이, 아니, 무릎을 꿇는 것이,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정말로 평화와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내가 죽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씨앗을 맺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겸손인 것이죠. 겸손함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함을 또 어떻게 발전시키시겠습니까? 용기입니다. 용기는 좋은 인격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역경은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용기 있게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적인 역량도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품 인격은 당신을 외부보다 내면의 거인으로 만듭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내면의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 외적인 목소리는 외적인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 둘 중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외적인 목소리는 내면이 어쨌든 외면만 커 보이면 된다라고 말한다. 시카고 컵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요. 시카고 컵스가 가졌던 문화가 이제 재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출루율이 높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이 막 떵떵거리면서 하고, 그리고 막 서열이 막 쫙 가려져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서 서로 아끼는 문화, 그리고 서로의 포지션을 존중해주는 문화, 관계를 쌓는 문화,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있는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감독이 먼저 본을 보였겠죠. 그러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팀, 드림 팀을 만든 것이죠. 약점 다스리기가 중요합니다. 멘토, 진실 친구, 임파워러, 임파워리 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임파워러는 이제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 임파워리는 힘을 또 받는 사람. 그래서 멘토와 멘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분열된 삶을 살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스스로 사기꾼이 된 기분을 느끼고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나의 진짜 모습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주변 사람들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내 말과 행동이 내가 품은 진리에서 벗어나 그 틈이 벌어질 때마다 내 주변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 혼자서 서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가와주는 친구를 저는 임파워러라고 부르는데요. 존 맥스웰도 친구와의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인격에 관한 5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으로 답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하고 다시 나누기를 시작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국 적용은 좋은 가치를 품으라. 협상 불가능한 것, 어떤 선을 넘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지지하겠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거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붙잡아야 될 가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실천하라. 당신의 결단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해 더 나은 위치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에게 가치를 더하라. 다른 사람, 특히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에 3가지 가치를 품고 셀프 리더십, 아까 얘기했죠? 자기 훈련과 또 셀프 리더십, 가치를 더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나눠주시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에 솔직한 나눔들 해주시고 예습이나 복습, 그렇죠?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짝과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리더 마클인데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 오늘 했죠. 그리고 인격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5단계 리더가 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다뤘고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나눠봤는데 목숨은 이제 영향력과 인격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뜻을 다하여 그래서 문제 해결과 비전과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전, 우선순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람과의 관계, 변화, 태도, 성장을 생각해 보고요. 힘을 다하여는 이제 섬김과 자기 훈련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스스로 서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더 마클 이제 마클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리더 마클 마지막 이제 점검표입니다. 점검표를 제가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료 점검표를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라이브 클래스 참여했는지, 녹화를 시청했는지, 그 다음에 숙제는 나눔짝, 그 다음에 자기 적용, 그리고 나만의 키워드, 이제 1강에서의 나만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시고, 그래서 그 키워드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이 기억에 나도록, 그리고 수강 후기를 배우고 성장한 점, 그 다음에 다음 배움 마클 있잖아요. 그 배움 마클의 이제 건의사항, 타인에게 혹시 추천하고 싶다면 그거에 따른 간단한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완료, 나눔 완료, 적용 숙제 완료 이러면 저에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료식과 보너스 강의가 있는데요. 존 맥스웰 21가지 리더십 불변의 법칙과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책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성장,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했고요. 영향력과 5단계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 했고요. 꿈 마스터 클래스 했고요. 지금 셀프 리더십, 리더십의 법칙 마스터 클래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실패해서 또 배우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그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움 마스터 클래스가 이제 앞두고 있고요. 마스터 클래스를 한 과목 이상 하신 분들은 인파워 코치 과정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인파워 코치 과정은 3개월 과정이고요. 제가 쓴 책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들을 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어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과정에 하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도 8월 중에 시작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